자, 5개월 과정 개강주인데요. 지난주는 그 3, 4월 과정 연장 수업을 했고 오늘부터 공법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데 5, 6월 과정 수업은 요약집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요약집 다음 주에 나올 거야. 요번 주말에 나오는데 예년보다 조금 일찍 냈어요. 보통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요약집을 좀 보고 문제 풀고 했는데 한 번 정도 보니까 너무 좀 요약집을 보는 시간이 좀 짧아서 공부라는 거는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시험 나오는 비결이에요. 비결.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교재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이걸로 다 기억할 방법도 없고, 다만 이제 교재를 보는 이유는 이 교재에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교재 지문들을 익히기는 해야 됩니다만 이것만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 나오더라도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거 빼고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부분 여기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이제 좋은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요약집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70페이지 딱 70페이지로 일부러 맞췄어. 71페이지가 될까봐. 그것이 깨알하지 않고 그냥 1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10포인트면 편집할 때 그냥 기본 폰트 아니에요. 그래서 한 70페이지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하시면 점수 다 나와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그거 갖고 될까요? 막 이런 분들 계신데 그거라도 정확히 알면 근데 항상 핵심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요약집을 100% 수준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내 거로 만들었다. 그럼 차라리 100점도 나와요. 물론 요약집 얻는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도 그걸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기억하신 분들은 찍어도 맞아요. 요약집을 80%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기억을 했다. 80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니고 얼마나 정확히 했느냐 그거에 따라 점수가 연결되는 겁니다. 전에 시험 볼 때 제 100점을 2과목이나 맞았어. 100점 2과목이 다 최대한 얇게 공부한 거 줄여서 공부한 게 점수가 좋은 점수 나왔어요. 국사가 부진장 어려운데 국사 100점 맞은 사람이야. 근데 남들은 국사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시정에 나와 있는 교과서를 안 보는 게 없어요. 기본서 하나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5권은 봐. 거기다 야사도 보고 뭐도 보고 문제집도 이거저거 엄청나게 풀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80점 넘어가면 고득점이야. 그렇게 해놓고. 근데 저는 국사 공부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고등학교 참고서 그거 하나 딱 참고서 하나 갖고 그냥 그거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물론 이제 시험 문제 거기 없는 것도 나와요. 거기 고시국사다 보니까 뭐 희한한 문제를 막 묻는데 그거 제가 100점 맞았다니까 그거만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대신 이제 그거는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제가 막 연표도 외우고 별거 다 외웠다니까. 보통 국사 공부할 때 앞에 연표 안 외우잖아요. 저는 연표도 다 외웠어. 그 앞에 참고서 하나만 하니까 남들 그냥 수많은 교재를 볼 때 그거 하나만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외울 수 있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왕 순서도 남들은 조선만 외울 거를 저는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이런 거까지 막 거기 있는 거 다 외웠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외우고 있어. 얼마나 그냥 지독하게 때 외웠는지. 지금 툭 치면 바로 나와. 고구려 신라 백제 다. 고구려? 그래서 막 이렇게 양은 줄이되 그거를 완벽하게 외우잖아요. 그러면 찍어도 맞아. 이렇게 왕 순서가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비슷한 활동 시기가 막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때는 여기 무슨 왕, 저기는 무슨 왕. 그러니까 교재에 써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다 유추가 돼서 정확하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최대한 줄였으니까 그거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수없이 반복해서 봐야 돼요. 전에 그 공법을 37개를 맞은 분을 제가 지금까지 3분을 봤는데 저한테 수업 듣고 37개. 근데 그분들이 그냥 요약집고 하나만 달달 해가지고 그 점수 나온 거예요. 그 중에는 70이 넘으신 분이 계셨어. 37개 맞았는데. 그분은 이제 뭐 암기력도 본인이 뭐 딸린다 생각되니까 대신만 그거를 수도 없이 본 거죠. 그래서 요약집을 뭐 그냥 다 헤어질 때까지 봐가지고 그냥 요약집이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몇 번만 잘했더니 자기도 20번까지 셌는데 그 뒤로는 못 셌대. 그 양이 적으니까 빨리 볼 수 있어요. 맘먹으면 하루만 본다니까. 요약집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속도도 더 빨라져요. 그래서 그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그 요약집을 얼마나 빨리 보느냐. 그 점수가 연결돼. 뭐 좀 공부가 잘 된 분들은 4시간이면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집을 보는데. 정말 빨리 보는 2시간 만에 보는 분도 봤어. 2시간 만에 본다. 그 정도면 웬만한 거 거의 다 기억이 돼 있고, 뭐 기억된 거 넘어가고 좀 약간 긴가민가한 거 체크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보니까 굉장히 빨리 보죠. 그런 분들이 막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는 겁니다. 요약집을 2시간 만에 보면 잘하면 수석이고 4시간 만에 볼 수 있으면 뭐 아주 좋은 점수 나오고, 요약집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신히 다 봤다 그러면 이제 간신히 합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얼마나 빨리 볼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걸 빨리 보려면 거기 외울 거 외워놓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이제 빨리 봐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요약집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오늘은 공법 전반 틀을 전반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공법은 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양은 줄이되 대신 정확하게 공부가 돼야 돼요. 정확한 공부는 틀도 알아야 되고 내용도 이해가 돼야 되고 필요한 사항 정확하게 암기가 다 돼야 되는데, 이 틀 세우는 게 쉽지가 않죠. 공법은 6개 법률이 서로 다 이렇게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어떤 식으로 관련되는지 그 틀을 알아야 공부하는 내용이 어느 부분에 어디를 공부하는 줄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막 문제 풀면 뭐 조합에 관한 게 지금 정비법에 관한 나온 조합을 푸는 건지 주택법에 나온 조합을 푸는 건지 그걸 알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도 질문이 들었는데 지역주택 조합을 자꾸 정비법하고 연관시켜가지고 그건 주택법에 나오는 조합. 그러니까 서로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체 틀을 점검을 다시 합니다. 자, 부동산 공법은 6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네, 두 번째로는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건축법. 다섯 번째로 주택법. 여섯 번째로 농지법. 자, 이 중에서 국토개법에 12문제 출제돼야 되죠. 도시개발법은 6문제, 정비법이 6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농지법은 그동안 제대로 안 했고 월요일 과정 때도 못 다뤄요. 문제 풀 때 잠깐 보고 말 겁니다. 뭐 다 틀려봐야 2문제고 다 맞아도 2문제고 뭐 2문제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죠? 농지법은 공부 안 해도 이상하게도 하나 건지니까 농지법을 일단 빼고 나머지 5개 법률을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국토개법이죠.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국토개법이 공법 틀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니까 국토개법을 잘해야 공법 틀을 잘 세워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토개법은 이름대로 국토에 관해서 계획을 정하고 계획대로 이용하기 위한 법. 이용하는 거는 계획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립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토개발법은 계획에 관한 법인데 이 계획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국토개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해서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내용은 25페이지 용어 내용 중에 4번에 도시군 관리 의미를 참고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또는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6가지 계획. 6가지 계획 첫 번째가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도 구역인데 규제에는 용도 구역이란 말은 없고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봐주는구역 이 4가지가 다 구역인데 다 토지 용도 쓰임새를 정하는 구역이죠. 그래서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세 번째로는 기반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네 번째로 도시개발 사업이나 또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그 국토개법은 이 6가지 계획을 통해서 그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각각의 이제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 이름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국토에 관한 국토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 그 국토공간을 잘 이용하기 위한 계획. 그러면 계획 이름도 국토계획 또는 국토이용계획, 그것도 아니면 국토관리계획 이런 말이 돼야 되죠. 근데 국토란 말은 없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돼 있죠. 그 이유는 이제 국토공간 전반에 관해서 계획 하나로 전 국토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현실이 안 맞겠죠. 각 지역 실정에 맞게끔 계획이 나오려면 국토에 관한 계획이지만 그 계획을